저는 지금 물하고 우유를 1대1 비율로 했는데, 그리고 홍차도 좀 이렇게 1인분인데,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리면 조금 붓기가 팽창하잖아요. 양 자체는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얼려서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려면 150ml, 150ml 정도 했더니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한 200ml, 1인분 그렇게 잡았는데, 분량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홍차 팁에서 3개 정도 넣으셔도 돼요. 홍차 3개 넣는다고 해서 막 많이 맛이 세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입맛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한 2개 정도 하시면 되고, 그 잎차가 아까 만약에 이 티백 말고 그냥 잎차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램으로 따지면 한 4g 정도? 왜냐면 이것도 티백이 하나에 한 2g 정도 사용이 되니까 그 정도 분량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우유를 부으신 다음에 막 이렇게 시간이 없구나 빨리 끓여야 돼서 뜨거운 물을 팍 끓이시면 막 같은 거 맛이 없어요. 절대로 맛이 안 생기게 계속 이렇게 끓게 해주시고, 손을 이렇게 해서 약간 뜨거운 넣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나중에 이제 불을 끄신 다음에는 뚜껑을 덮어서 한 2분 정도 두시는 거. 예, 그 이유는 홍차가 아까 좀 끓어오르긴 했지만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좀 더 풍성하게 되죠. 밀크티 드실 때 하나의 팁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희 테이블 세팅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그런 팁을 알려주셔서 영국에서 공부하셨던 선생님인데, 워낙 홍차 이제 문화에서 좀 오래 드시다 오셔가지고 밀크티 할 때는 그러면 다 끓인 다음에 한 1분이나 2분 정도 스푼 우려서 나중에 거기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레시피에 보면 팁으로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따뜻하게 데워진 중간에 불을 끄시고 덮어서 2분을 걸릴게요. 걸러서 얘를 식혀가지고 냉동하시면 끝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냉동하셨다가 다 얼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 믹서기에 이렇게 갈면 되거든요. 향 시럽이랑 같이, 카페트 시럽이랑 같이 갈면은 스무디는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일단 네, 그거 찍으세요. 혹시 많이 찍으셔야되면. 우려주셨다가 이제 걸러서 얼린 거. 얼린 거 지금 갖고 오시는 동안에 이거는 조금 얼리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유를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티백으로 넣어가지고 올린 거를 얼리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갈아볼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끓이는 단계가 없어서 그런지 풍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예쁘게 모양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씩 얼른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 레시피로 만들면 이렇게. 하셔서 지금 약간 향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러나요. 우러나면은 얘를 이렇게 걸리시면 돼요. 천천히 볼게요. 네, 오전에도 그렇고 클래스도 수업하실 때 많이 하시는, 네, 오전에는 제가 손하고 음식들을 많이 나오신다고 말씀드리는데 얼굴이 찍히지? 네, 뭐 검색을 하다가 한 번씩 어떤 제가 이 부분은 살짝 몰라가지고 막 부모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얘를 충분하게 식히신 다음에, 어렸을 때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긴 데다가 이렇게 높이가 있게 만약에 얼리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깨서 믹서기 같은 거 넣을 때 좀 불편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금속 소재로 된 거 있죠. 그런 게 뭐 스테인리스나 이런 소재로 된 그릇 하시면 빨리 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네모난 곳 아니면 동그랗게 좀 평평하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성능 좋은 믹서기가 있으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테스트하면서 새벽에 쫓겨날 뻔했거든요. 연습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윙안 가려가지고 이러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네, 그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혜리님도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깜짝 얼어가지고 아까 냉장실에 좀 내려놨는데도 좀 많이 얼어서 지금 조금 힘드시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캐러멜 향 시럽하고 넣어서 같이 갈면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만드시면 되고요. 좀 전에 좀 설명드렸다. 바닐라 마른 라떼 보여드릴게요. 바닐라 마른 라떼는 재료 보시면은 요즘 있잖아요. 커피, 진한 커피, 스틱 커피 나오는 거 있죠. 저는 오늘 그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거에다가 물을, 따뜻한 물을 한 2큰술 정도를 타서, 뜨거운 물을 타서 에스프레소 원액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일단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한 봉지에 물 요 정도 타시면 그래도, 라떼는 아무래도 우유가 좀 많이 들어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것 때문에 그 정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커피 음료의 레시피에서 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다 수작업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기계를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커피라는 게 또 뜨겁게, 커피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제대로 뜨겁게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물 같은 것도 좀 뜨겁게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우유는 근데 너무 뜨겁게 데우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 홍차처럼 똑같이 너무 뜨겁게 되면은 나중에 단백질이 다 굳어가지고 약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유 데워주세요. 네, 바쁘시네요. 음료를 막 해야 돼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뜨거워야 되는 재료들은 뜨겁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잔 같은 것도 미리 뜨겁게 데웠다가 사용하시면 그래도 카페에서 내가 딱 시켜 먹는 것처럼 향이 있는 시럽 같은 것들도 다 너무 이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시럽들은 그냥 그런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만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잠깐 소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에 그냥 쳐보시면 나온대요. 카페 시럽 이렇게 하면 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커피 온라인 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바닐라 시럽을 하고요. 우유도 데우는 방법이 아까처럼 이렇게 냄비에 넣어서 끓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시면 시럽은 지금 여기 저는 단맛을 좀 보편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 10ml 정도 아까 한 펌핑 하면 5ml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펌핑만 넣을 건데 만약에 좀 나는 달게 먹고 싶다 그럼 그거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에 한 10ml니까 조금 더 해주시고 일단 커피 만드실 때도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것처럼 잔을 뜨겁게 데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시럽 먼저 넣잖아요. 거기도 시럽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피 아까 섞은 거 있죠. 이것도 원래는 뜨거워서 나중에 하실 때는 좀 뜨겁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우유는 냄비에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냄비에서 좀 내가 좀 부주의해서 끓어 넘치게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전자레인지에 하셔도 되거든요. 약간 따끈한 정도만 데우시면 되니까 갖고 계신 전자레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한 1분에서 1분 40초 그 정도 데우시면 따끈하게.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세요. 라떼니까 데운 우유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거기다가 오늘 여기 지금 제목이 바닐라 마롱 라떼잖아요. 마롱이 프랑스어로 밤이거든요. 그래서 바닐라하고 그다음에 마롱 이런 밤 향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향하고도 어울리고 커피하고도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마롱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섞어서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요. 라떼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저는 아까 라떼에도 이탈리안식 라떼는 밀크 폼을 조금 올리거든요. 카푸치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올리셔도 되는데 우유 같은 거 어차피 들어가는 게 또 카푸치노 하나 더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휘핑크림을 좀 올릴게요. 휘핑크림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좀 휘핑을 좀 이렇게 뻑뻑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휘핑크림에도 휘핑을 하실 때도 여기다가 시럽을 넣었어요, 같이.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서 휘핑 시럽
휘핑크림 안에도 시럽이 하나 좀 남아있고 밑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단맛하고 향을 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이 위에다가는 이제 마롱 라떼니까 맛감을 좀 다져서 가을이기도 하고 그냥 커피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약간 씹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아침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휘핑크림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뭐 집에 생크림 있으시면 생크림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맛반도는 하나 사용했는데 만약에 좀 더 많이 넣겠다 그러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맛밤 하셔도 되고 뭐 아몬드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네, 오늘은 마늘 라떼니까 이 바닐라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저쪽에 시럽하고 같이 놔둘게요. 나중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마 오늘 테이크아웃자는 나눠서 들었다고 하니까 드시고 가셔도 되고 가지고 가시면 근데 좀 식으니까요. 나중에 만드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뜨거울 때 빨리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좀 해가지고 약간 식은감이 없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저도 테스트 하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 바닐라 마누라떼랑 그다음에 카푸치노 테스트하다가 죽었다가 잠도 못 자고 커피 스틱 2봉지씩 들어가는 걸 막 3잔 4잔 마시고 막 죽었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맛이 있어요. 생각보다 집에서 사먹 이게 시럽만 하나 있으면 그냥 다른 커피 있는 걸로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플향 밀크티 얼린 거거든요. 얼린 거에다가 캐러멜을 좀 많이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맛있게 먹으려고 얼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여름에 좀 많이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여름에 좀 시원한 거를 먹으면 단 것도 좀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35ml면은 한 3.5에서 4펌프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35ml면은 이 숟갈로 한 35ml니까 한 큰술하고 2큰술하고 5ml 정도가 되는 2큰술하고 한 잔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저는 오늘 그냥 네 펌핑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한 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갈아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안 가는 그거보다는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음료를 선생님이 가는 동안에 보여드릴게요. 흔들면서 가는 카푸치노인데요. 카푸치노 하면 되게 뜨거운 거품이라 그다음에 거품 묻어가지고 드라마 이런 게 떠오르는데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좀 진한 맛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저도 스틱 커피를 이 스틱 커피라고 하면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면 꼭 그거 안 해주셔도 되고 좀 진한 맛 나는 걸 사용을 하시면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시면 일반 커피 가루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드셔보시고 좀 맛 조절을 해보세요. 조금 진하게 같은 거보다는 그 커피보다는 계열이 연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얘는 그때 2봉지를 썼어요. 좀 더 진하게 먹으려고 제가. 그래서 하시고 얘도 똑같이 물을 넣어주시고 이거하고 지금 우유를